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이제는 모든 분들이 아실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도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합 데이터표도 역시나 발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단 두 조합만으로 저는 뭐 고배당 적중했다고 해가지고 연승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반드시 주력 딱 두 조합만으로만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기록을 해주었고요. 7번 중에 총 6번이 야구 시즌에 기록해드렸던 연승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력 몰빵 딱 한 조합만 드린 구간 8연승까지 또 만들어냈었고요. 10연승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따로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말로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제 숲TV 방송국에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게시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이렇게 제가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링크 하나하나 실제 적중 게시글 드리고요.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가셔서 날짜 요 23년도 때 당시죠. 확인하시고 내용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 카카오톡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져 있습니다.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또 열려 있습니다. 그거 가입하게 되시면은 바로 또 유튜브 커뮤니티 열리니까 거기서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뭐 이제 주 패키지나 월 패키지 또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또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일수에 맞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간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또 6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두 조합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올라온 연승 구간이겠고요. 우측 여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올킬 한번 싹 다 또 갖고 오게 되면서 주간 올킬로 4연승 만들어내고 어제 주간도 우리가 5연승 바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또 6연승 구간은 중강승부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축구 구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에 또 전 구간 고배당 25배까지 싹 다 먹어줬고 그리고 어제도 16배 포함 역시나 고배당 포함 적중 금액까지 올려서 만들어냈습니다. 콜로라도 이게 전두원이 나왔어요. 30분 만에 두 골 넣고 0.5 언더가 났는데 요거까지 잘 들어와줬다라고 한다면은 2연속 지금 미국 축구가 2주 간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2연속 싹 다 먹을 수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축구 같은 경우야 이제 7월부터 그리고 8월까지는 주중에도 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 경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국 축구가 시작이 되죠. 해외 축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의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미국 축구 또 전문인 만큼 빡세게 또 축구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데이터표 문의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지바롯다와 소프트뱅크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절대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바롯데랑 소프트뱅크 구간인데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타네치 아츠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4패 방어율은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리반 모이넬로입니다. 이번 시즌 6승 0패입니다. 방어율 1.2점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 일본 야구 승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일본 야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프트뱅크 승을 챙겨가실 거예요. 안 챙겨갈 수가 없거든. 밸런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다만 조금 이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소프트뱅크란 팀이 교류전에서 상당히 좀 좋았고 최근에 성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이게 소프트뱅크가 제가 이번 교류전 심지어 우승할 거라고까지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실제로 교류전 우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했어. 그만큼 소프트뱅크가 이번 시즌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전이라는 것은 리그 안의 리그,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우승컵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갖고 이제 뭔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했지만
다만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보내고 있는 시즌은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역시나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타격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거, 그것 또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교류전이 끝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바롯데라는 홈 구장, 조조마린 홈 구장은 이 투수 친화적인, 마운드 친화적인 그런 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류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 4일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잖아요. 월, 화, 수, 목 4일 쉬고 금요일 또 이렇게 다시 리그가 재개되는 만큼 사실 불펜이 불안했던 팀들이 충분히 불펜을 재정비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바롯데가 이번 시즌 좀 흔들리는 이유,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했던 이런 불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바롯데도 이번 시즌 불펜 때문에 무너져서 그렇지 사실 얘들도 강팀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지바롯데 마운드가 나름 정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 타네이치가 통상적으로 소프트뱅크한테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이 최근에 타네이치의 그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가장 중요한 구종은 바로 슬라이더거든요. 근데 소프트뱅크와 한신 이 두 팀이 슬라이더를 굉장히 못 칩니다.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종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생각보다 마운드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홈 구장, 조조마린 구장이라는 이런 마운드 친화적인 구장을 지바롯데가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역배를 좀 크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지바롯데가 역배가 난다라면 프랜승과 아마 언더를 같이 좀 이렇게 동반시킬 만한 경기라서 마운드 사이즈 언더 경기 보도록 하겠고요. 소프트뱅크가 승리한다면 아마 마헨의 오바까지 나올 겁니다. 2.5 마헨도 나올 거야 충분히.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프랜승도 나름 배당도 나름 쏠쏠하고 또 이제 오랜만에 또 교류전 휴식기를 갖고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홈팀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지바롯데 역배에다가 프랜승, 그 다음에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소프트뱅크가 뭐 나쁘다고 표현해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니치와 그리고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노 유다, 얘가 유다인가? 오노 유다이 선수가 맞을 거야 아마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모리시타 마사토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모리시타 마사토라는 선수를 뭐 일본 야구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그 형님들한테는 이 선수가 나름 그래도 히로시마의 이제 2선발급 에이스고 이번 시즌은 1선발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이제 앞으로 히로시마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선수, 이런 느낌, 이제 최고의 피처 이렇게 또 받아들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모리시타의 그 데뷔 전부터 봤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모리시타가 잘 던져요. 그러니까 좋은 투수야, S급 투수는 맞습니다. 이 일본 야구에서도 우한 선발치고는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 모리시타 마사토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거는 얘가 야구 말고 자꾸 딴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가 광고를 엄청 많이 찍는데 그러면서 나름 이제 성적이 안 나올 때도 많단 말이지. 그러다 저는 이런 선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모리시타 마사토가 저는 좀 좋은 선수라 막 엄청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 모리시타 마사토가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라쿠텐 상대로 7이닝간 3실점을 했거든요. 그때도 안타를 7개를 맞았어. 그러니까 사실 모리시타 마사토는 S급 선수도 맞기는 한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엄청 스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고평가된 선수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실점을 좀 달고 다니는 선수고 메이닝 위기가 좀 찾아오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주니치 홈구장 나고야돔에서 상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니치 빠따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피칭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저는 좀 불안 요소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리시타 마사토고, 주니치 선발투수 오노 유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제 주니치의 이 좌투 계보에 이런 선수들이 좀 많아요. 뭐랄까 이제 경기 운영 능력을 좀 중시하고 좌투수이면서 디셉션이랑 그 다음에 뭐 로케이션 좋고 요런 형태가 나고야돔 홈구장과 상성이 잘 맞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노 유다이도 이제 홈에서 선발 등판할 때 웬만하면 사고를 잘 안 치는 유형이긴 하죠. 다만 이 선수도 뭐 언터처블한 그런 피처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4.5를 받을 만한 경기는 일단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언더바가 4.5점인데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걸 일단 오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니치가 그래도 홈 구장에서 나름 득점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뭐 어쨌든 1, 2득점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주니치가 오히려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승 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고배당 보실 분들은 이제 승일무 쪽으로 접근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배당 상관없이 난 안정감 있게 가겠다 주니치 프랜, 아니면 나는 고배당 챙겨가겠다 승일무, 전체적으로 난 좀 밸런스 있는 걸 좀 지향하겠다 그러면 오바 4.5 오바 이렇게 하나씩 떼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릭스와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구리아렌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리아렌이라는 선수를 제가 히로시마 있었을 때부터도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릴 때 이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볼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좀 있어. 그래서 히로시마에서도 보면 한 3선발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1선발급으로 뛸 수 있는 곳을 좀 찾았던 것 같고, 이번 시즌은 오릭스로 둥지를 새로 틀었는데 이 오릭스 이 홈구장과 상성이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거의 뭐 사실상 커리어 하이 시즌급의 성적을 내고 있는 지금 중이다. 이번 시즌 5승 4패에다가 방어율 2.4점대인데 이게 이제 뭐 5승 4패의 방어율이 2.4점인데 이게 왜 도대체 커리어 하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이번 교류전에서 많이 망가졌어. 근데 구리아렌 선수가 원래 교류전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점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전 이제 보면은 이제 직전 등판이었죠. 구리아렌이 저기 어디야? 저기 주니치 상대로도 4이닝간 4실점을 한번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구리아렌이라는 선수가 나름 이 뭐랄까요, 원정 경기에서 기복을 보인다라는 점,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선수는 맞긴 한데, 자, 다만 오늘은 홈구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아렌이 이번 시즌 오릭스에서 제대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 오릭스 홈구장과 굉장히 좀 상성이 잘 맞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원정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무려 1점대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선수는 뭐 결정구도 갖고 있죠. 이닝 히팅도 충분히 뭐 7이닝 이상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서는 그런 투수임에도 분명하다. 뭐 어쨌든 오릭스에 빠따가 이번 시즌 뭐 리그 최상위권 1위와 2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이런 정말 홈 최고 선발 투수를 내보내고 타선에서조차 좀 버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 하야카와 타카이사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되는데 이번 시즌 2승 5패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하야카와 같은 경우에도 라쿠텐의 1선발급입니다. 현 시점에서 1선발이죠. 이번 시즌 이제 라쿠텐에서 하야카와보다 더 잘 던진 선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도 원정 경기의 성적이 좋습니다. 홈 경기 그 라쿠텐의 모바일 파크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홈 경기에선 방어율이 거의 한 2.5점대가 되는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뭐 이 선수도 딱히 그렇게 깔만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선수는 이제 9위가 이제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피홈런 수치가 좀 올라갔다. 오릭스가 최근에 홈런과 그리고 장타에 대한 힘이 좋다라는 것에서 제가 볼 때 이게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구리아렌도 홈 경기에서 훌륭한 투수고 하야카와도 원정 경기에서 훌륭한 투수이기 때문에 양쪽 다 팽팽하게 맞붙는 과정 이 안에서 아마 홈런 한두 방으로 경기가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상성상 오릭스가 앞설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릭스 1마행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다만 홈 경기고 오릭스가 홈에서 마행 비율이 다소 좀 높지 못하다라는 거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릭스 승에다가 1마행만 2점은 안 됩니다. 언더바는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이브와 리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가 이마이 타치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은 1.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리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2토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마이 타치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그 프리뷰를 오래 들어보셨던 분들, 이제 일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 아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죠. 그만큼 오늘 메이저리그의 형들아, 이마나가에 대한 제가 특징도 형들한테 명확하게 그때 아까 어제 잡아드렸죠. 제가 그 이마나가 쇼타가 어쨌든 복귀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보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오늘 경기 때. 근데 이 이마나가가 일본 야구 때부터도 이 선수의 강점은 뭐냐면 자기 루틴이 좋아요.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리헵전 잘 던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잘 던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마이 타차의 그 어떤 특징들은 뭐냐,
이마이 타치하는 기본적으로 주자가 나가 있을 때나 나가 있지 않을 때나 일괄적으로 볼을 좀 차분하게 잘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이렇게 맞으면 맞아라, 때리면 때리려면 때려봐, 그냥. 그러니까 자존심이 엄청 센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구위에 조금 더 의존된 그런 피칭들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리오넴처럼 이렇게 막 몰아치게 때려내고 투수 멘탈 흔들면서 다득점 만들고 요런 팀에게는 나름 그래도 성과를 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세이브 선발 투수들 대부분의 공통점들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포심 페스티벌에 대한 구종 가치가 좋은 선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오넴이 포심 공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성 자체가 세이브 이런 홈 선발들과 상성도 조금은 아쉬운 리오넴 타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마이 타치아가 니오넴 상대로 상대 전적이 방어율이 0점대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또 이런 포심 상성과 어느 정도 이런 로케이션도 훌륭한 편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이마이 타치아 같은 경우에도 교류전에서 좀 한번 한 경기 흔들렸고, 그리고 또 직전 경기에서 그 이제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었죠. 타구에 맞는 공도 하나.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몸 상태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전 요코하마전에서 9이닝간 무실점 피칭, 그리고 삼진만 무려 17개를 찍어낸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홈에서 선발전 하는데 역배를 받았어요. 이거는 역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언더바는 언더까지. 그러니까 니오넴 선발 투수 이제 이토 히로미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니오넴 선발 투수들은 이제 제구가 좋은 투수가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원정 경기 잘 던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카토 타카유키 같은 최근 선발도 그렇고, 오늘처럼 이토 히로미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인데 원정 경기 1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는 뭐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경기 같다. 근데 이 세이버나 니오넴이나 최근에 또 빠따도 괜찮아서 그죠, 여러분들. 어쨌든 잘 고르셔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야쿠르트랑 한신 경기입니다. 아까 소프트뱅크랑 지바롯데와 더불어서 오늘 경기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컨택할 만한 경기, 바로 한신 경기와 야쿠르트 경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야쿠 선발 투수는 램버트입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1승 6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신 선발 투수는 무라카미 쇼키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승 2패, 방어율 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 경기의 강자입니다. 고시엔의 남자, 이런 이제 느낌인데, 이번 시즌은 유독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져요. 전반적으로 이제 존 설정도 넓게 하는 편이고, 이 선수가 이제 9위 몰빵 투수긴 한데 나름 그래도 조금 제구값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에서 나름 그래도 좋은 피칭을 최근에 해주고 있다라는 거. 다만 이제 무라카미 쇼케이를 제가 프리뷰해드릴 때마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무라카미 쇼케이는 뜬공이 많은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이즈 자체가 이제 맞춰 잡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뜬공 비율이 많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메이지 진구구장, 그리고 타격 포인트로 이제 경기를 끌고 가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조금 위험도는 따를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램버트 같은 경우, 오늘 야쿠 선발 투수 램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불펜이 야쿠르트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램버트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램버트의 강점은 이닝을 먹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나름 그래도 경쟁력이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메이지 진구구장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여러가지 부분에서 한신승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뭔가 막 엄청 강하게 접근할 만한 그런 느낌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무라카미 쇼키 또한 역시나 상성상 뜬공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한신 일반승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요. 다만 야쿠르트가 역배를 크게 받은 상황이고 메이지 진구구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지바로 때랑 비슷하게 2.5는 프랜승을 좀 보고 싶고, 언더반 요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미우리랑 그리고 요코하마 경기, 오늘 일본 야구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미 선발 투수가 야마사키 이오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제가 이번 시즌 참 그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였고, 초반부터 너무 잘 던졌습니다. 어쨌든 야마사키 이오리 선수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1.3점대입니다. 뭐 단연코 지금 토고쇼세이가 무너진 요미우리에서 1선발급의 자원, 야마사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핀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앤서니 케이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1.8점대. 근데 앤서니 케이도 보면 5승 4패, 방어율 1점대. 그러니까 1점대 선수가 4패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앤서니 케이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기복이 좀 있죠. 잘 던지는 경기와 못 던지는 경기, 무너지는 경기에 좀 편차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앤서니 케이 같은 경우에는 1선발 타겟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앤서니 케이는 상대팀의 1선발이나 2선발에 올라올 때 그 선수를 잡고자 내보내는 그런 선수다 보니 방어율은 낮지만 어쨌든 승수가 좀 떨어진다. 결론적으로는 타선 지원도 잘 못 받는 형태. 왜냐면 맞붙는 상대 투수가 다 1선발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투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그런 DNA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선수다. 특히나 이제 앤서니 케이의 아까 문제점, 이제 좀 터지는 경기들은 좀 크게 터진 경우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집중타를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득점권에서 좀 많이 약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것도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요미우리가 주자를 쌓아놓고 득점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 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요미우리는 메이저리그의 양키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주자 쌓아놓고 그냥 홈런으로 경기 갖고 오는 그런 팀들이라서 아무튼 이 요미우리라는 팀 자체가 사실 앤서니 케이를 타격적으로 털어내게 막 크게 털어낼 가능성 없다고 보긴 하는데 다만 이게 강점이 오늘 야마사키 이오리죠. 이번 시즌 WHIP가 0.8점대입니다. 그리고 뭐 피홈런 리스크나 아니면 피장타 리스크도 없고요. 심지어 피장타가 형들 2할 때야, 2할 때. 야, 이거 피장타 2할 때는 이거는 뭐 피안타율이 2할도 아니고 피장타가 2할입니다. 보통은 4할에서 5할 나오는 겁니다. 형들 장타는. 근데 이제 2할. 4할 정도 나오지 피장타는 보통 그죠? 하여튼 2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득점권 피안타율도 1할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훌륭하다. 다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야마사키 이오리도 상하 커맨드를 쓰는 선수. 그러니까 하이 페이스트볼과 그리고 하이 페이스트볼 높은 볼 보여주고 낮게 이제 삼진 잡아내니까 포신 페이스트볼이 결정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 좀 장타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경기는 뭐 최고의 일선발들의 맞붙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요미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또 워낙 또 좋은 팀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야마사키 이오리가 6이닝에서 7이닝까지 먹는다고 놓고 봤을 때 제가 항상 이번 시즌 요미오리를 막 불펜 우승권이다 말씀드렸던 이유죠. 8이닝에선 타이세이 그리고 9이닝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마르티네즈의 강점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언더 쪽으로 먼저 한번 보시고요. 저는 요거 요미오리 일반승과 또는 요코마가 역배로 간다면 이건 프랜승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요미가 홈 경기에서 2.5 마인까지 할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배당 크게 상관없으면은 요코하마 프랜승도 괜찮고 아니면 요미 승이나 언더. 자, 다음 경기는 신세계랑 한화 경기 보겠습니다. 국내 야구 구간은 좀 짤막하게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선발 투수가 문승원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엄상백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6패 방어율은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문승원 선수의 강점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높은 구종값에 의한 어떤 이제 피칭들, 구위값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 피칭 내용 자체가 훌륭한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5월에 그때 이제 저번 달이었죠. 그 부상 때문에 잠깐 이제 회복을 하고 오늘 이제 복귀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살짝은 좀 불안해요. 문승원이 얼마나 좀 회복이 되어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다. 그리고 한화 타선 최근에 또 빠져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맞긴 합니다. 또 한화 선발 투수가 오늘 엄상백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상백이는 얘 왜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 한화는 마운드 밸런스를 맞추겠다라고 그 프론트에서도 이미 이제 얘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엄상백을 데리고 왔다? 지금 엄상백 직전 롯데전에서도 3이닝간 6실점 지난 시즌 신세계 상대로도 약했습니다. 5이닝간 4실점 6이닝 4실점 5이닝 2실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점을 띈 선수가 아니에요. 신세계 상대로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직선 구종밖에 없기 때문에 엄상백이 투심을 던지잖아요. 근데 투심이 신세계가 정말 공략을 잘하는 구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기는 저는 신세계 좀 역배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프랜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원이 일단은 부상 복귀해가지고 얼마나 잘 던질지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자, 다음은 LG와 기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 선발 투수가 손주영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4.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기아 선발 투수가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5점대입니다. 손주영 선수가 최근에 구종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양현종 선수가 원정 경기에서 제구를 기반한 피칭 내용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 여러모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경기 또한 역배를 받은 기아의 프랜승이 너무나 좋아 보였다. 저는 이거 기아 프랜승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역배승 그 다음으로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롯데랑 KT 경기입니다. 오늘 롯데 선발 투수가 이민석입니다. 2승 2패, 방어율은 5.05점대. KT 선발 투수가 오늘 고영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양쪽 다 이민석도 그렇고 고영표 선수도 그렇고 또 고영표가 또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두 선수 선발에 대한 안정감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고영표도 직전 삼성전에서 6이닝간 3실점을 한번 또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 선수의 이제 문제점은 그러니까 제구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더핸드 투수치고는 생각보다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구가 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롯데 상대로 너무 약했습니다. 롯데가 언더핸드 투수 상대로 은근 강하거든. 그러다 보니 이번 시즌에 이미 4이닝간 8실점 경기를 한번 했었죠. 뭐 그만큼 사실 롯데 이민석도 잘 던질 거라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한번 보고 오바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KT 일반승 정도만 가볍게 컨택해 보시는 것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NC랑 두산 경기인데 둘 다 뭐 특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하나만 패스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주간 키움과 삼성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 선발 투수가 정현우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최원태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은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최원태는 못 건듭니다. 특히나 최원태 선수가 또 키움 출신이잖아요. 제가 키움 팬이라서 옛날에 이제 최원태랑 이승호 막 좌우 막 우리나라 막 차세대 에이스다 막 이러고 막 얘기 나올 때 근데 키움이 그만큼 최원태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기본적으로 키움한테 좀 약합니다. 생각보다 장타선도 높고요. 고척돔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원태란 선수의 강점은 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투심과 그리고 포심, 커터, 체인지업 이런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들인데 최근에 키움이 보면 타선 폭발할 때 보면은 대부분 직선 구종에 의해서 조응영을 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정현우 선수라는 어떤 선발 사이즈 자체가 최원태보다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투타 밸런스들 또 삼성도 최근에 보면 타격 기복 너무 심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키움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언더오바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오바도 보고 싶고 언더도 보고 싶긴 한데 기준점만 놓고 봤을 때 이게 8.5잖아요. 뭔가 좀 쎄해. 이게 이 정도 두 선수의 매치업이면 10.5 줘야 되는데 8.5기 때문에 일단 언더 한번 그냥 컨택해볼게요. 이거는 솔직히 언더냐 오바냐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헷갈렸던 경기에서 어쨌든 이 수상점이 좀 있기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총 10경기 NC 경기 빼고 10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승부로 가져간 경기는 딱 2경기입니다. 2경기 상당히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거기 유튜브 링크 댓글창에 오픈카톡 링크 있으니까 링크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